자, 이렇게 해서 조코비치 온코트 인터뷰까지 같이 봤고요.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굉장히 역사에 기록될 조코비치 입장에서는 카를로스 알카라스라는 테니스 히스토리에서 굉장히 손꼽힐 만한 10대 천재였고, 지금 어린 나이에 메이저 대회를 21살에 4개나 먹은 이 시대 최강은 물론이고 역대 선수랑 비교를 할 정도의 천재적인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의 21살, 아무런 부상 후유증도 없는 선수와 하드코트 메이저 대회에서 대결을 해가지고 37에서 8로 넘어가는 이 나이에 3대1로 역전승을, 그것도 허벅지에 부상이 와서 메디컬 타임을 해서 진통제를 먹고 진통제 투혼을 발휘해서 알카라스를 이겼다는 점에서는 조코비치의 수많은 어떤 기념비적인 승리들이 있지만 이번 호주 오픈 8강전 승리도 몇 손가락 안에 꼽힐 만한 중요한 대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미 작년에 조코비치가 무릎 부상을 당했을 때 알카라스와의 경기 윈블던에서 완패를 당했고, 올림픽에서 2세트 만에 7대6, 7대6 타이브레이크로 이겼긴 했지만은 경기력과 어떤 파워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던 그런 상황에서 한 살을 더 먹고 2025년에 호주 오픈에서 다시 만나가지고 이렇게 내용적으로 사실 압승한 거거든요. 조코비치가. 이건 질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알카라스가 핑계를 댈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조코비치가 압도를 했고, 조코비치가 알카라스라는 파워풀한 그 테크닉의 소유자를 맞아서 그 파워를 상쇄하고 이겨낼 수 있는 정말 테니스 고수다운 그런 경기력을 보여준 그 한판 승부였거든요. 그래서 조코비치에게 이 알카라스전 승리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남은 4강과 결승에서 조코비치의 선전, 나아가서는 메이저 25번째 우승이자 호주 오픈 통산 11번째 우승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지금 조코비치를 다시금 우리가 올려놓을 수 있는 한판 승부였다고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통계를 보면요, 조코비치의 서브 에이스 5개에 불과했고 알카라스 10개, 더블 폴트 3개, 그리고 첫 서브가 63%밖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컨 서브에서 58%의 득점률을 가져갔다. 이건 알카라스의 리턴이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세컨 서브의 득점률이 훨씬 높았다는 것은 세컨 서브는 랠리 경합 상황으로 곧 이어집니다. 그 랠리의 힘 대 힘, 서로 간의 베이스라인 랠리 대결에서 16살이나 어린 알카라스와의 정면 승부. 물론 알카라스가 조금 더 공격적인 샷을 많이 쳤지만 조코비치의 샷이 수비만 했느냐, 퍼 올렸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조코비치도 역시 날카로운 앵글로 반격을 하면서 카운터를 하면서 알카라스의 범실, 언포스테라와 포스테라를 유도하면서 결국에 그 랠리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세컨 서브의 포인트에 58%대 33%라는 여기서 결정적인 승부의 격차를 보게 만드는 그 결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위너 알카라스가 50개였고 조코비치 31개였어요. 20개가 적지만 언포스테라, 범실, 조코비치 27개, 알카라스는 40개였습니다. 비록 위너는 알카라스가 더 많이 냈지만 조코비치가 훨씬 더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리턴 위너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5개의 리턴 위너를 뽑아내면서, 그것도 굉장히 고비에서 중요한 시점에서 5개의 리턴 위너가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조코비치가 랠리 싸움에서 알카라스의 파워를 상쇄시켰고, 그리고 알카라스보다 확실하게 더 좋은 서브 그리고 리턴의 능력치에서 여전히 조코비치는 알카라스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정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트 포인트에서도 34번이나 조코비치가 앞으로 나가서 65%의 득점으로 연결을 시켰고요. 전체적으로 조코비치가 다 이긴 승부라고 볼 수 있고, 랠리를 분석해 봤을 때도 짧은 숏 랠리에서 81대 70으로 조코비치의 근소한 승리, 그리고 9구 이상의 샷에서 22대 18로 랠리 대결에서도 조코비치가 알카라스한테 밀리지 않고 나아가서 앞섰다는 점에서 저는 조코비치가 한 거의 2년 만에, 1년 반 정도 만에 최고의 테니스를 보여주면서 거함 알카라스를 잡았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알렉산더 즈베레프와의 준결승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엔 대망의 결승전인데요. 조코비치에게 유리한 것은 물론 오늘 경기가 화요일이었고, 자, 먼저 시작한 그 바텀 드로의 경기 스케줄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수, 목을 쉬고 금요일에 4강전을 치릅니다. 상대적으로 체력 소모와 허벅지 부상의 어떤 후유증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48시간 이상 보장된다는 점에서 이 점 또한 조코비치에게 굉장히 4강전을 좀 상서롭게 볼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 싶고요. 조코비치의 상대는 일세 알렉산더 즈베레프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토미폴을 맞아가지고 토미폴의 리턴에 굉장히 고전하면서 어렵게 승리를 거뒀지만 3대1로 승리를 했고, 조코비치와 즈베레프의 맞대결은 어떻게 보면 조코비치와 알카라스의 대결 이상으로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 승자가 즈베레프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조코비치가 알카라스를 어렵게 이긴 것만큼이나 즈베레프를, 이게 알카라스가를 이겼다고 해서 즈베레프를 또 이기는 게 보장되는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절대 그럴 수 없고요. 즈베레프의 경기력은 알카라스가 올라오든 조코비치가 올라오든 지금 엄연히 세계 랭킹 2위고 생애 최고의 경기력을 지금 현 시점 호주 오픈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속 210km 정도의 첫 서브를 75% 이상 성공시키는 그 무시무시한 서브 능력과 탄탄한 백핸드, 그리고 더욱더 공격력이 한층 강화된 포핸드까지 감안을 하면 조코비치가 또 한 번 대전투를 치러야 되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저는 3대0 승리는 바라보지 않고 있어요. 예. 조코비치와 알렉산더 즈베레프의 승부는 오히려 오늘처럼 6대4, 6대3 이런 스코어가 아니라 서로가 서비스권을 더 잘 지킬 것이기 때문에 7대5, 7대6의 어떤 박빙의 대결로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승부 예측은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조코비치 작년에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다다나의 성공 외에 침체의 길을 겪었는데, 오늘 알카라스를 상대로 예전의 경기력을 확인하는 기념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한번 조코비치의 시대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그런 호주 오픈 남자 단식 8강전이었다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멋진 승부 될 거예요. 즈베레프의 기세는 더 이상 조코비치가 이제 마음만 먹으면 이길 수 있는 그런 레벨이 아닙니다. 자, 5세트 각오해야 될 거예요. 즈베레프는 알카라스처럼 범실을 안 해요. 알카라스처럼 과감한 공격을 안 하는데, 그 대신 즈베레프는 조코비치 겁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범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힘 대 힘으로 맞대결을 해서 조코비치가 조금 더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는, 즈베레프에게. 이를테면은 즈베레프가 뒤에 베이스라인 뒤에 있으니까 드롭샷으로 즈베레프를 많이 끌어들이고, 그런 어쩜 버라이어티한 작전을 조코비치는 많이 구사할 것이고, 그런 작전에 얼마나 많이 즈베레프가 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요 둘의 승부 향방이 갈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